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배꼽 및 선금 덕분이라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 산을 넘던 중 해가 저물어 머물게 된 집에서 착하고 잘생긴 작은 마퉁이를 만나 결혼합니다. 다음날 이들은 작은 마퉁이가 말을 캔 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발견해 부자가 되었죠. 이후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쫓아낸 부모님을 찾기 위해 거지잔치를 열었고 부모님을 찾아 눈까지 띄워주었습니다. 사실 가문장아기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요약 끝! 제주도 신화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 본풀이의 이름을 따 삼공신이라고도 하고 전상을 관장하는 신이라 전상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뭐야, 운명을 관장하는 신 아니었어요? 이걸 얘기하려면 전상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전상은 불교 용어인 전생에서 온 말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할 때 그 전생 맞아요. 불교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전생의 업보와 인연에 따라 이번 생의 팔자가 결정된다고 하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이번 생에는 좋은 팔자를, 반대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이번 생에 나쁜 팔자를 타고난다고요. 즉 전생, 전상이 인간 삶의 팔자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그 전상을 관장하는 가문장아기 또한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의 신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죠? 전상신, 가문장아기는 크게는 한 사람의 직업과 인간관계부터 작게는 배나 머리가 아픈 것까지 그야말로 인간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장아기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상이나 벌을 내릴 수 있죠. 이건 이야기에도 나와 있어요.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부모님은 그 벌로 시력과 재산을 잃었고 이에 동조한 첫째와 둘째 언니는 각각 진해와 버섯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손님을 잘 대접한 작은 마퉁이는 부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가문장아기가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문장아기는 미개한 원시사회에 문명을 가져온 전달자,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의 영웅 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원래 작은 마퉁이 가족은 말을 먹고 살았고 쌀밥도 본 적 없으며 금덩이를 자갈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문장아기는 먼저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했어요. 많은 채집 생활만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쌀밥은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가문장아기가 가족들에게 쌀밥을 가져다 준 건 이들에게 농사를 알려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거친 옷을 입고 살던 작은 마퉁이를 씻기고 멋진 옷을 입힌 건 의생활 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룬 구연본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구연본에서는 멀끔해진 작은 마퉁이를 본 형들이 서울 선비 같다, 신선 같다며 감탄할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가문장아기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금과 은을 그저 돌멩이로 착각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알려주고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걸 듣고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화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너머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군 신화의 호랑이와 곰 이야기를 호랑이 숭배 부족과 곰 숭배 부족이 겨뤄서 곰 숭배 부족이 이긴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가문장아기는 단순한 운명의 신이 아니라 미개 사회를 문명 사회로 끌어올린 문화 영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 강희영성과 홍은소천 부부는 딸들에게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한 궁금증에서 온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딸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라면 가문장아기의 대답에 저렇게 극대노하지는 않았겠죠. 이 질문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자 딸들의 복종을 바라는 마음이 내재된 답정너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원한 답은 첫째와 둘째가 한 대답이었겠죠.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요. 딸들에게 노력을 인정받고 가족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둘이라는 확신을 얻는 것. 그게 두 사람이 질문을 통해 얻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일종의 충성 테스트랄까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은 항상 누군가의 아래에 존재합니다. 어릴 때는 아빠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여야만 하죠.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그것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내 배꼽 아래에 있는 선금 덕에 사는 거라는 말은 내 삶을 만드는 근원적 힘은 부모가 아닌 내 스스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쫓겨난 후에도 가문장아기는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당당히 떠났고 부모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작은 마퉁이와 혼인했으며 스스로 부까지 일구어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독립을 이뤄낸 가문장아기는 왜 부모님을 다시 찾은 걸까요? 심지어 눈까지 띄워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문장아기가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찾았는지입니다. 앞서 말했듯 부모님이 원했던 건 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 거지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찾고 그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의 결핍을 해결해 준 거예요. 가문장아기가 생각하는 효란, 어쩌면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홀대한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고 벌을 받은 부모를 구제하는 것. 가부장적 세계가 요구하는 순종의 효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효를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운명을 관장하는 신인 가문장아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결말 같네요. 여기 꾀죄죄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작은 마퉁이. 내가 캐고 있는 마 옆에 있는 게 금인지 자갈인지도 모르는 시골 청년이죠. 가난한 그는 어느 날 굴러들어온 여인을 만나 하룻밤만에 유부남이 되었고 그 다음날 천하의 거부가 됩니다. 엄청 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같은 기회가 형들에게도 있었거든요. 형들도 가문장아기를 만났고 형들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바꾼 건 태도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부모님께 말을 드릴 때 형들은 모가지와 꼬랑지만 드렸지만 작은 마퉁이는 가장 맛있고 통통한 부분을 건넸습니다. 두 형이 쌀밥을 벌레밥이라며 거부할 때도 작은 마퉁이는 편견 없이 받아들였고요. 가문장아기가 이건 금이고 저건 은이야 라고 가르쳐줬을 때도 거부감 없이 아내의 지혜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이 온다고 모두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남에게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 작은 마퉁이처럼 기회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복을 움켜쥘 수 있다는 진리를요. 운명을 결정하는 신인 가문장아기가 지금까지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준다는 설정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가문장아기가 이야기 속에서 밥상을 차렸으니까 식당은 어떨까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못 보던 작은 식당을 발견하고 이끌린 듯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메뉴판 하나 없는 그 식당에서는 주인이 마음대로 요리해 음식을 대접하죠. 그 음식은 자신이 이전까지 살아온 행적에 따라 맛있는 음식일 수도, 그 사람을 지네나 버섯으로 만들어버리는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원전에서는 작은 마퉁이가 또 다른 신격이 되었다던가 하는 말은 없지만 만약 가문장아기와 함께 살아있다면 경력을 살려 산에서 재료를 준비해오는 식재료 담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가문장아기만 신이고 남편인 작은 마퉁이가 신이 아니라면 망한 사랑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소재가 될 수도 있겠는걸요? 가문장아기 해설편 재밌게 들으셨나요? 운명의 신, 문명의 전달자, 가부장제의 맞선 인물이기까지 한 가문장아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복을 받은 작은 마퉁이처럼 여러분도 저도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리언이었습니다.